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드라마와 현실 정신병원의 다른 점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걸 봤는데 슬쩍 지나가면서 보다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가 크다는 걸 보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군대에서 체력 단련 도중 쓰러진 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몸에 이상이 없었지만 부대 복귀 도중 똑같은 증상을 겪자 병원에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저보고 정신병원에 가보라 하기에 저와 간부님은 정신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니 곧 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진료실 안은 일반 병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사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다 얘기하니 그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쓰러지기 직전의 감각이나 기분 등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속이 심하게 울렁거렸고 의식은 있는데 몸이 컨트롤이 안 되며 숨이 안 쉬어졌다는 등의 증상을 얘기하니 의사는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녁 후 다른 정신병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진단할 때 이건 정신적인 부분이라 일반 병원처럼 근거를 두고 진단한다는 느낌보단 환자의 경험을 전해 듣고 다른 환자들의 선례로 쌓인 데이터와 제 경험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소대장님께서 혹시 하루만 입원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당시 부대에 들어가는 것에 심각한 거부감 때문에 발작을 한 번 더 일으켰었고 때문에 외부에서 하루를 보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문의했었지만 입원할 장소가 없어 정신병원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 얘기를 듣더니 저에게 공황장애가 처음으로 일어난 장소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군인이니까 좀 참으라고 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열이 확 오르면서 면상을 한 대 갈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 간부님께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화를 꾹 눌렀습니다. 아니, 안 참아지니까 병원에 오는 거지 참을 수 있으면 그게 병입니까? 코감기 걸린 사람 보고 콧물 안 나오게 참으라고 하면 그게 참아집니까? 아직도 그 대답에 화가 나지만 그 대화로 알게 된 건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아니라 환자에게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는 환자의 증상을 듣고 그것을 통해 병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성적인 부분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담사님들은 무조건 공감해주고 말을 받아주는데 의사분들은 공감보다는 이성적인 진단을 내려주는 느낌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고 상담사와 의사, 서로 일에 요구되는 것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가 대답 없이 있고 또 간부님께서 그 외에 대안이 없다고 의사에게 설명하니 하는 수 없이 저를 입원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입원 전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한 뒤 안내받은 층으로 짐을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입원층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이곳에서는 나가기 전까지 짐을 압수한다며 가져갔습니다. 그 태도가 왠지 모르게 짜증을 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입원실에 들어갔는데 하얀 방에 싸구려 병실 침대 4개가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방향제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은 팔에 링거를 맞은 채 침대 한켠에서 시체처럼 자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꾸만 헛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방문을 닫았는데 문을 보니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실은 환자가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랑 화장실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물 같은 건 어떡하지? 하며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말하면 열어주겠지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 안부라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하려 했지만 짐을 압수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간호사들은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 했고 혹시 휴대폰으로 통화 한 번만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은 가방을 툭 던져주며 휴대폰은 8시 반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반납해야 한다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찾아 부모님께 상황을 전하고 내일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언제쯤 병원에 데리러 오시는지 물어보기도 하며 대화했습니다. 그렇게 반납할 시간이 다가와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서 눈 뜨고 앉아있는데 한 명은 시체처럼 자고 바로 앞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 내 가족을 노린다며 목숨이 위험하다는 둥, 자기가 비밀 요원인데 지금 빨리 나가야 한다는 둥 이해할 수도 없는 헛소리를 늘어뜨렸습니다. 아마 조현병 환자분이셨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니 제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침대에 누워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시계가 없어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나 9시 반쯤 의사와 간호사들이 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고 저에게 500ml 페트 생수병과 약을 주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이 되어 방에 불이 꺼졌고 저는 약 기운에 취해 빨리 잠들어야겠다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방에 불이 꺼지자 조현병 환자분께서 증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헛소리의 양과 소리의 크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자기가 빨리 나가야 된다며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남자 간호사 3-4명이 짜증을 내며 들어오더니 환자를 강제로 눕히고 팔을 침대에 묶었습니다. 근데 막 영화처럼 수갑으로 묶진 않고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혈압 잴 때 쓰는 느낌의 그 찍찍이로 침대랑 팔을 같이 감았습니다. 그 뒤에 간호사들이 방을 나갔습니다만 환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속박을 풀기 위해 몸을 마구 흔들고 어떻게든 허리를 구부려 이빨로 구속 찍찍이를 막 뜯어냈습니다. 그걸 눈앞에서 보는데 무슨 퇴마의식 마냥 기괴함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저 정도로 몸부림치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결국 환자의 노력으로 구속장치가 풀렸고 환자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다시 간호사가 와서 환자를 묶었고 1-2시간 동안 그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4번째 묶였을 때 환자가 말했습니다. 아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 말을 하더니 1분도 안 돼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갑자기 골아떨어진 모습이 웃겼지만 이곳 간호사분들의 고충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 있는 게 느껴졌는데 맨날 이런 상황을 보고 통제해야 하는 게 여간 일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택배 상하차를 하며 느낀 건데 사람은 육체의 힘듦을 계속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격도 깨져버리더라고요. 이 병원 간호사, 의사분들도 일이 고된 탓에 항상 짜증이 나 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환자가 드디어 조용해진 덕분에 저도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을 맞이했고 왠지 모르게 제 슬리퍼를 누군가에게 도둑 맞았지만 다행히 병원 측에서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 후 병원보다도 더 맛없는 정신병동에 밥을 먹은 뒤 약을 먹고 퇴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전에 퇴원할 줄 알았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떠한 이유로 특정 시간까지 퇴원이 안 돼서 오후 2시까지 버틴 다음에야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생지옥이었습니다. 때문에 압수당했던 짐을 돌려받고 퇴원하여 부모님의 얼굴을 봤을 때 긴장이 풀리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입원해보니까 의사가 입원한다는 말을 했을 때 왜 표정이 안 좋아졌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은 의사소통,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곳에서 비교적 사회생활은 가능한 멀쩡한 사람을 케어한다는 게 신경 쓰이기도 했을 테고 이상한 사고라도 일어나면 골치가 아파지기도 하고 공황장애 정도로 입원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못한 것도 있었겠죠? 이런 여러 여건이 겹쳐 제 입원을 막고 싶었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정신병원 입원실이 어떤지 인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당시 저는 다른 방법이 없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인생에서 다시는 하지 못할 경험을 해봐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들으신 얘기여서 언젠가 유튜브에서도 말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